마지막 사연, 어느 깊은 숲,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보하신 분이 사실 진실을 말씀드렸다고 저한테 말을 때 해줬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면 제가 특히 이런 거는 전문이라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데 오늘 이 마지막 사연은 저는 100% 실화였다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한 거를 똑같이 경험하신 거기 때문에 되게 반갑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가잖아요. 일본에서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분은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뭐그 언론사나 방송사에 나올 정도 유명하신 분이 아닌데 꽤나 많이 배우신 분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정신력이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헛것을 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일본 그 도쿄에서 시작해서 제프탄까지 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여행하는 게 취미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일본에 가서 도쿄에서 북단까지 찍고 온대요. 저는 이제 일본의 그 북단까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분의 개인적 경험이 상당히 큰 신삼으로 나와서 언제 한번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보고 싶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도쿄에서 이제 가족과 여행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한대요. 결혼했고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제 느낌에는 강남에 사시는 거 보니까 돈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 아파트 사면은 뭐 다 부자죠, 뭐 솔직히. 저기 뭐 무슨 빚으로 사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제,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강남에 아파트 그냥 두 개 정도 있으면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여행을 여유 있게 하신 편이고 그리고 워낙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자기 사업도 하고 흔히 말하는 투잡이 돼요. 사업은 이제 사모님 이름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들어주고 있고 이분은 좀 학구적인 그런 게 강해서 어, 이렇게 전임 강사는 아니고 시간 강사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부인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학술 논문 같은 거 이제 써주고 돈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강의로는 돈을 거의 못 받는데 대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이 공공기관에서나 뭐 연구소 이런 데서 논문을 써달라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거 참여할 때 좀 이제 좀 재미가 있대요. 금전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래서 자기가 적자지만 대학교에서 강의를 유지하는 거는 그런 부수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강의한 거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강사지만 그래도 교수님이라는 코칭도 되게 행복하고 아무래도 이제 젊은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다. 매년 계약 갱신할 때 굉장히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보면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꼭 들고 다행히도 사모님이 그걸 이해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도쿄에 일본에 여행을 자주 간다 합니다. 그 해도 이제 렌트를 하고 이제 천천히 이 북단 향해서 이제 가는데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숙박업소가 잘 돼 있어요. 되게 일본도 은근히 도쿄 신주쿠 이쪽이나 좀 비싸지 외곽 빠지면 진짜 싼 데 많거든요. 어, 그날도 이제 이분이 렌트를 해서 정말 천천히 갔대요. 또 일본은 다행히도 이렇게 경제 속도대로 안정감 있게 크락션 울리는 일이 거의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이렇게 빵빵거리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매년 일본을 가는데 이제 좀 지루함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좀 색다른 길로 가볼까 해서 원래대로 이제 이 국도 따라 쭉 가야 되는데 좀 길을 벗어나 한번 가보자.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항상 사람은 외국 여행 가면 가던 길만 가는 게 좋아요.
샛길로 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이분이 그거를 처음으로 경험을 했대요. 원래 모험생이고 시키지 않은 짓 안 하고 그러니까 위험한 일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옆길로 빠지고 싶더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날은 뭔가 그냥 일탈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밀려왔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이 도로를 벗어나서 샛길로 빠졌대요. 샛길은 일방통행길이기 때문에 맞은편에 차가 오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지방 도시는 이 차량이 별로 없대요. 어, 그 교통이 전혀 혼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차가 한 대 보일까 말까 할 때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샛길로 빠지고 맞은편에는 차는 전혀 없었대요. 한참 들어가니까 이제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넓직한 공간에 나와서 차를 세웠대요. 근데 원래는 이분이 그냥 거기 간 거는 한번 들어갔다가 차 돌려서 나올 생각이었대요, 원래는. 근데 그날 따라 이상하게 등산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농촌 마을인데 그냥 그 나무로 만든 이 목재로 된 집들이 간간히 보이고 거기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그 공터였대요. 근데 공터인데 그 뭐 저기 일본 자주 가신 분 아시겠지만 그 이 약간 그 탑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거기가 뭔가 별나게 아늑하고 신비로우면서 되게 몽롱한 그런 마치 막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페이지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주더래요. 원래 자기가 그 일본 가면 뭐 곰을 만나다는가 그다음에 다른 야생동물을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숲은 원래 안 들어간 성격인데 그날따라 뭐에 홀린 건지 담배 한 대 딱 피고 나서 그 잠깐만 들어가 볼까 호기심이 너무 밀려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때가 한낮이래요. 예, 한 12시도 안 되는. 그래서 화창하고 날씨도 좋았고 햇빛도 가득하고 하늘은 뭉게뭉게 구름 그림처럼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더 막 그 뭔가 이 벗어나 현실에서 벗어났다라는 자유로움 일탈 심리가 강하게 들려오는지 그 오솔길을 이제 걸어가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썸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밤 시간이지만 실제로 낮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낮에 이제 그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는데 창했대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좀 지나가니까 숲이 너무 우거지면은 어두워져요. 이분이 그걸 생각 못했대요. 한 100m, 200m, 300m 들어가니까 솔직히 1km는 한 30분이면 걷는 거리거든요. 한 500m 정도만 들어갔더니 흔히 말하면은 이제 개울도 흐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분 일본 가시면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일본에 이제 생생 프로라는 그런 이, 그 방송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의 이키이키 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신선함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방송이 꽤 많거든요. 저도 일본 가면은 그 방송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이키이키 뭐 그런 이제 막 생생한 그런 자연의 울창함 또 거기에서 차를 다도문화라든가 아니면 또 이 맑은 샘물을 마시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 이분도 인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숲속에서 흐르는 계물을 보고 따라해보고 싶었대요. 원래는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그날따라 뭔가 흘린 건지 그 일본 리포터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샘물에 더 떨어지는 물을 손으로 딱 담아서 마셨대요. 진짜 맑고 건강한 느낌이었대요. 한 번만 마시면 되는데 무려 5번을 마십니다. 손을 떠가지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요. 점차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마치 오후 4, 5시 되는 것처럼 어두워지더래요.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조금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옆에 그 텐트가 있는데 텐트가 그 텐트가 있을 수 없는 곳인데 텐트가 있더래요. 그리고 텐트가 오래됐는지 그 비를 많이 맞으면 흙먼지가 쌓이면서 텐트가 무너져요. 왜냐면 비가 많이 내리면 일본도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눈비가 많이 맞다 보면은 땅이 짓무르고 약간 흘러가면서 텐트 기둥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텐트가 한 3분의 1 정도가 땅에 묻히게 돼 있어요. 캠핑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텐트가 쳐져 있는데 3분의 1 정도는 땅에 묻혀 있고, 이거는 누가 치고 나서 안 치우고 걷지 않고 그냥 방치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텐트가 오른쪽에 지나치고 그때부터 도저히 앞으로 못 나가겠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10m 정도 들어갔지만 너무 이제 어두워져서 시계를 봤더니 12시인데 마치 저녁 6시가 된 것처럼 그때부터 갑자기 순간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오싹함이 밀려오고 소름이 돋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돌려서 나으려고 하는데 몸을 돌리는 그 순간 시야가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앞 정면으로 보고 있다가 몸을 돌리는 순간 뭐가 확 지나가다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분 생각이 혹시 텐트의 주인인가 싶더래요. 그래서 다시 딱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다시 또 몸을 돌리는 순간 또 누가 또 그때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게 보이더래요. 딱 봤더니 그 저 멀리 누가 서 있는데 나무 기둥을 붙잡고 서 있더래요. 근데 보통 한낮이니까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 숲속은 거의 한 6시, 5시 된 것처럼 어두워서 그냥 그림자처럼 어렴풋이 눈, 코, 입은 보이는데 정확히 보이지 않더래요. 근데 서 있는 모습이 좀 이상했대요. 원피스 치마를 입고 머리를 그 포니테일을 묶고 있고 그런데 얼굴은 이게 정확하게 눈, 코, 입은 잘 보이진 않지만 있는 건 느껴지고 나무를 붙들고 서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고정대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분은 처음에는 텐트 주인인가 싶었지만 순간 온몸에 털이 다 돋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공부를 좀 하신 분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잖아요. 순간 정신 팍싹 들면서 뭐 그 좀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순간 좆됐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죄송합니다. 언어 선별이 좀 그래서 아니 그렇게 써줬으니까 어쨌든 자기 순간 좆됐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신 분들 좆됐다는 표현 쓰는구나 이제 어쨌든 그 좆됐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순간 발에 힘이 쭉 빠지면서 온몸이 얼더래요.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은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왠지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서 들더래요. 그래서 진짜 막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음으로 몸을 돌려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제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넘어져가지고 그 개울에 이 개울 주변에 진흙 같은 거 막 바지 다 묻고 그리고 이제 좀 한 100m, 200m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몸이 움직이면서 뭔가 이제 약간 상태가 돌아오는데 뒤를 돌아보면 왠지 그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뒤는 못 돌아보겠고 이제 몸이 약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한 3m 정도 더 나오니까 그 이제 텐트도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빛이 들면서 현실에 돌아온 느낌이 들더래요. 그냥 뛰었대요, 그냥. 그냥 무조건 뛰어서 거의 한 700m 정도를 이제 뛰어가지고 나오니까 자기 바지나 운동화는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햇빛을 보고 자기 차 앞에 오는 순간 빛이 그렇게 따스하게 느껴지면서 소름이 싹 가다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어렵게 이 숲 입구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다행히도. 근데 이분 생각이 그거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느낌이 왠지 그 텐트 안에서 스스로 생활막을 하고 그 숲을 못 벗어나고 있는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게 판단이 되더래요. 어. 이분이 다시는 그 이 큰 도로를 자동차 전용 도로를 벗어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골목길을 안 들어가고 심지어는 숲은 무조건 지나가고 한국에 와서도
절대로 공원도 안 간대요. 자기는 무조건 아파트촌, 대로변,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골목도 안 다니대요. 이제 그 뒤로는 한도 그 일을 겪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 대로변에 좀 벗어나는 그 골목에 있는 식당도 안 갔대요. 자기는 거의 한 3개월 동안 집에서 집에서 해준 밥 먹고 학교 식당 이용하고,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식당만 이용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왜 일본에서 이제 왔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 이분이 무당을 또 알고 계시네. 무당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절대로 좁은 길 가지 말고, 차가 못 들어가는 길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대로변, 사람 많은 곳, 그다음에 학생식당, 그다음에 대로변에 있는 이제 뭐 아웃백이라든가 이런 데만 가라. 무조건 대로변에서만 밥 먹어라. 골목 가지 마라. 그래서 이분은 아파트 단지 나오면 무조건 큰 길로만 다니고 골목은 아직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컸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